저는 이제 이 책에서 또 하나의 되게 핵심이라고 본 게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바네바 부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존경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4사분면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거를 하면은 되게 지금 말씀하신 게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가 싹 될 것 같거든요. 언제부턴가 한국에서나 뭐 전 세계에서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마케터가 기획을 해야 되고 개발자가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러네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멀티플레이어처럼.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일단은 조금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분리를 시키라는 얘기를 하되 대신에 지속적인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교환을 이루어지는 게 얘네들이 혼돈의 카오스를 집어넣어놓고 니들끼리 싸우라는 게 아니라 흔히 이렇게 같이 하라 그러면은 가장 기업에서 실수하는 게 이런 회의실에 넣어놓고 다음날 때까지 얘기해라 그러잖아요. 그럼 결론이 안 나거나 기분 상해서 나오거나 뭐 사표를 내거나 아니면 애매한 데서 봉황되면서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분리를 일단 시켜놓고 크리에이터 쪽에서 무리익은 아이디어가 좀 나오면 그거는 리더가 중간에 계속 봐야 되고 이게 좀 됐다 싶으면 이제 섞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심을 리더가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XY축, 그러니까 동적 평형과 상분리라는 얘기를 나오는데 상분리는 분리하라, 동적 평형은 두 개를 동등하게 두고 놓게 보되 섞이게 아까 얼음이랑 물이랑 바뀌듯이 얼었다가 녹였다가 얼었다가 녹였다 하는 유연성을 가진 조직을 만들라는 얘기고요. 이게 조직에 둘 다 안 되면 약한 강함이 있잖아요. XY 보면 둘 다 안 되면 조직이 그냥 내려앉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 보면 페납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페납이 흔히 말하는 이 동적 상분리나 동적 평형을 되게 굉장히 잘해서 초반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화 중에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책 영화 아시죠? 네. 그 영화에 나오는 사기치는 그 비행사가 페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오지만 페남 유니폼 입고 나가면 지나가는 여자들 다 쳐다보는 그런 만큼 위대한 회사였다가 어느 날 망해버린 이유가 이게 동적 평형과 상분리가 어느 순간 안 되고 침체하다 보니까 망해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혼돈이 있어요. 이게 상분리에서 약하고 동적 평형이 강해버리면 아까 말했듯이 한 방안에 집어넣고 니들끼리 싸워. 니들끼리 얘기해봐. 분리가 안 된 거예요? 분리가 안 돼서 얘기해봐. 그러면 이게 조직이 카오스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카오스로 가버린다는 얘기고 반대로 상분리가 강하게 되고 동적 평형이 약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리더의 힘이 세진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나를 따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공을 했어요. 굳이 큰 거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뭐 동네에서 라면집을 하더라도 내가 만든 라면이 맛있어서 손님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아니면 스타트업 하다가 작은 성공을 맛봤어요. 그러면 리더들이 흔히 보통 경영자들이 에고가 강하잖아요. 에고가 강하다 보고 망하면 내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 두려움도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깃발을 세우게 돼요. 야, 이게 길이야. 이거 안 따라온 사람들은 안 돼. 그러면 옆에 참모들이 이거 봤더니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닥쳐! 이렇게 가야 돼. 그러고 간 다음에 찍어줘요. 너 이거 개발해? 이렇게 이게 넌 이거 맞으니까 이건 해야 돼. 그리고 다른 아이디어 나오면 다 죽여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리더가 그렇게 세져 보다 보니까 친위대만 생기는 거예요. 리더만 바라보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장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이렇게 소통은 안 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하는 거 사장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최종 결정자가 사장님, 그러니까 사장님의 입맛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 사장님이 세운 깃발은 사라지고 사장님 입맛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대표적인 얘기고 책에 나오는 게 페남, 스티브 잡스, 초창기 스티브 잡스, 그 다음에 폴라로이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 둘 다 강하게 유지하면서도 균형을 잡게 되면 흔히 말하는 위에 그 위쪽에 있는 부시베일 균형에 잡히게 되고 이 부시베일 균형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은 이런 아이디어가 순환하고 돌아가고 그걸 다 프랜차이즈로 만들 수 있는 이 건강한 긴장감, 균형 감각이 유지돼야지 가능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이론만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를 집어넣어서 이 사람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문장, 뭐 한 단어로 설명이 힘들고 책이 그냥 이 도표를 가지고 계속 이 도표에서 그러니까 독자들이 걱정해야 될 부분들, 생각해야 될 부분들 얘기를 계속 해줘요. 네, 그게 이 책입니다. 이 책의 가장 핵심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뭐 홍경 PD님은 전공자로서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진짜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좋은 부분 되게 많았는데 분리를 해야 된다는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분리를 하되 지속적인 교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딱 그 최적점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아까 그 그래프를 되게 쉽게 써준 건데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그래프가 저는
여기서는 이렇게 막 이만큼이 여기 안에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게 아니고 저 위에 요만큼, 진짜 이게 상분리도 잘 일어나면서 또 이제 지속적인 교환도 되게, 이게 이렇게만 돼야 이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는 것 같고. 이게 재밌는 게 저자가 아무래도 신약 개발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에 트위터 이런 거 보면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사람도. 아, 계속 트위터로 하는 건가요? 네, 트위터라는 거 코로나 얘기하거나 뭐 앞으로 조직 어떻게 바뀌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책 편집하고 나서 한참 편집해서 이제 마감할 때 좀 우리나라에서 그 코로나 문제 터졌잖아요. 터져 보다가 그 질병관리본부 이렇게 브리핑한 걸 할 일 없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버나바 부시 조직 생각이 제가 문득 떠오른 거예요. 만약에 저 조직 안에 흔히 말하는 융합이라고 얘기해서 과학자 말고 정치인도 집어넣고 공무원도 집어넣어서 섞어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수장이 과학자잖아요. 의미에 따지면 여기서 말하는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바네바 부시 같네요, 그 사람이.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과학자긴 한데 과학에 치우쳐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흔히 말하는 뭐 행정가 역할을 한 거거든요. 언제 기간은 언제고 돈은 줄 수 있는데 마음대로 해보세요. 막 개발해 오면 우리가 쓸게요. 그러면 흔히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들어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정부가 잘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묘하게 그 생각이 편집 마감하다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 사피바칼이 말하려고 했던 게 그런 부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 보면 한국 독자들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분이 외서 많이 할 때 미국 저자들한테 한국에 관련된 얘기 써달라고 말하거든요. 한국 독자는 한두 마디 써달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말미에 그 얘기를 해요. 한국이 과학이나 수학에서 뛰어난 나라이고 자기가 말하는 이걸 가장 잘 구현해 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단 보면 묘하게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묘하게 뭐가 중첩돼서. 그래서 아, 흔히 내가 누군가가 이런 조직이 어디야 그러면 아, 질병관리본부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 쉽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부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하얗게 실대도록 저 일하는 저 사람의 역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저기 저 위에 있겠구나. 쉽지 않은 거구나.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군대까지 맞으면 얘가 대박이 나는구나. 진짜 말씀을 들으니까 그 홍경표님 이거 진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균형이라는 거, 그리고 예술가, 그리고 군대 장병, 그리고 그 리더, 이 세 사람의 그 역할 균형인데, 이게 굉장히 미묘하고 그냥 균형이란 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균형을 되게 세밀하게 보고 이해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서도 요 4사분면인데 굉장히 작은 영역을 차지하는 4사분면?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되게 작은 부분이 그 균형이란 단어가 되게 심도 깊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 얘기를 해요. 스타트업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성공하면 주식 주고 돈 많이 줄게, 스톡 옵션 주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사람이 책에서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대기업, 우리로 치면 삼성의 대기업에 있는 사람이나 스타트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흔히 편견이죠. 왜냐하면 스타트업에 있는 사람들은 재기발랄하고 막 이럴 것 같고,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안정돼 있고 그냥 똑똑하지만 일 잘하는 범생 느낌이다라고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갈 거라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똑똑하다는 애를 스타트업에 박으면 그렇게 사람이 될 거고, 여기 있는 애를 대기업에 박으면 똑같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그거는 결국 문화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조직 문화는 이래요라는, 스타트업에 이런 문화가 있어요라는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조직 구조를 짠 사람의,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간, 조직 안에 들어가는 사람의 시스템의 문제인 거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 구조를 만든 얘기를 하면서 공식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러니까 조직원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의 상수는 뭐냐라는 얘기를 그 중에 제일 치는 게 동기부여 얘기를 해요. 근데 짭수면 걸린 것처럼 깃발 세워놓고 돈을 못 벌어도 좋으니 우리 많이 벌면 갈 수 있어, 이 얘기가 아니라 동기부여 하는 방법이랑 월급을 얼마 줘야 되냐, 보너스 얼마 줘야 되냐, 이거 갖다가 나름의 공식을 여기 이 책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적 동기와 인센티브, 네, 인센티브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 그래서 단순히 흔히 말하기 좋은 거는 야, 내적 동기만 강조해, 혹은 인센티브 많이 주면 돼, 이렇게 가는 게 제일 편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물리학자랄까봐 거기서 나름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 최적의 공식을 나중에 뽑아놨어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 얼음에다 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렸을 때 그 물이 얼음으로 변하잖아요. 얼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에다가 거꾸로 얼음을 넣으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진취적이냐, 리스크 테이킹을 하느냐,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느냐는 그 개인의 성향보다도 결국 분위기, 온도, 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좀 경직된 곳에 있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경직되어 가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의한 거였던 거죠. 자기의 문제보다는. 이 사람은 사람의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거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런 저도, 부분들. 네. 사람이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 구조를 잘못 짜서 그런 거다. 그래서 구조만 잘 짜면 된다. 그리고 미친 아이디어로 흔히 말하는 룬샷을 내는 사람들이 천재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 방면에서 뭐 판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그런 아이디어 낼 수 있고 그것만 잘 하더라도 어깨를 잡아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하는 거고요. 그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근래에 본 경제경영서랑 되게 맥이 달라서 재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이게 보통 경영학 책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어떤 맥락에서는 이게 맞고 어떤 면에서 이게 틀리다고. 근데 물리학은 그게 아니고 근본적인 원리와 법칙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영학에서 그런 물리학의 그런 핵심 법칙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고 와서 설명할 것인가. 근데 그게 이제 봤을 때 어떤 사람의 다양성이나 맥락 그런 것보다는 이제 구조 이런 외부적인 이런 세팅을 어떻게 리더가 좀 해줄 것이냐, 주요 멤버들이 해줄 것이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과 이렇게 발상을 전환시켜주는 책인 것 같네요. 이런 책들을 진짜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리더와 리더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읽어주셔가지고 저희의 이런 조직 문화 이런 것들 구조,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약간 추상적이었다면 좀 더 구체화된 그런 조직 문화죠.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셨는데 되게 좋고 이런 책이 또 그런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